안녕하세요. 최일호 성모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의 오늘 9월 26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우리 최 상무님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저기는 한번 가보셨어요? 어디요? 킨텍스. 아, 킨텍스는 아들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못 네. 갔습니다. 아들 예. 왔으면 되게 좋았을 건데. 예, 그러게요. 예, 거기 뭐 아파치 헬기 이런 거 예.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타볼 수가 있었고, 뭐 각종 전차들, 탱크 예. 뭐 이런 것들. 거기 계신 군인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아, 네, 뭐 어린이 할 거 없이, 예. 그렇게 뭐 완전히 뭐 축제 분위기. 의장대에서 막 이제 사열하는 식으로도 하고, 또 의장대 분들이 막 노래도 불러주고, 아, 네, 상당히 날씨도 뭐 좀 더웠긴 한데, 예. 네,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엔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방산을 보면서 좋긴 했는데 미국 시장이 또 지난주에도 거의 뭐 4.6% 예. 네, 주간 단위로 빠져가지고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운 국면이에요. 예. 계속해서 FOMC 미팅의 여파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도 뭐 여러 지표들 나오고 뭐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도 있겠지만 지난 그 잭슨홀 미팅 때 연설하고 이번 FOMC 미팅 때 제롬 파월의 연설 그리고 기자회견 이런 것보다 더 안 좋게 더 뭐 극단적으로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 네. 지금부터는 연준이 주시하는 경제 데이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시장이 출렁출렁한 가운데 심리하고 수급이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뭐 안 좋아도 많이 빠질 수 있고 조금만 좋아도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상방 하강을 좀 열어놔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7월 27일 FOMC 회의에 예. 그때도 75bp 인상을 했지만 예. 그때는 이제 시장이 계속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예, 그때는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얘기를 슬쩍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6월 16일 날 저점을 찍고 예, 상당히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분명히 연준 위원들이나 제롬 파월도 슬쩍 예. 추가적인 주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속도 조절 얘기를 했었는데 예, 아까 우리 남궁재원 주임이 예민하면서 제롬 파월의 연설이 또 다음 주 이렇게 막 줄줄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 이번 주 화요일인가? 그렇네요. 그럴 겁니다. 예, 9월 27일 화요일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있으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 근데 주가가 전저점을 막 깨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예. 이번에도 과연 호키시하게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 그 FOMC하고 확실히 달라진 스탠스는 이번에는 소프트 랜딩을 까지 뭐 소프트 랜딩이고 하드 랜딩이고 신경 쓰지 않고 네. 물가 잡는데 신경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기에 대해서 좀 더 경기보다는 물가를 더 중요시하게 하는 스탠스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번 뭐 연설에서 뭐 그 스탠스를 확 바꿀지 안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주가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럴 확률은 조금 희박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그 미국이 워낙 강달러 국면이라서 예, 거기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도 꺾이고 예, 우리 한국을 찾는 미국 관광객들 수가 이제 크게 늘어나는 걸 예. 보면 너무 연준에서만 물가 가지고 막 호들갑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물가 지표가 꺾일 가능성은 이미 피크아웃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네. 그 강도 자체가 사실 그 연준에 생각하는 것보다 가파르다면 연준의 네. 스탠스는 좀 속도 조절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아무튼 뭐 이럴 때일수록 그 연준을 비롯해서 엄청난 공포감을 야기시키면서 이제 우량한 주가도 큰 폭으로 빠지기는 한데 예, 여기서 털리면 절대 안 되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오기가 약간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 심리나 수급 이런 것들은 그런 주변 환경이나 매크로 환경 때문에 아주 안 좋지만
밸류에이션이나 가격 매력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저점 부근,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고 점점 더 매력도가 높아지는 구간이라서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따도 보겠지만은 마진댓 밸런스도 지난달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털리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주가가 하락하는 거 보면은 그런 마진댓 밸런스가 좀 축소되는 과정에서 네. 주가 하락폭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또 양턱깎기라고 예. 하는데요. 예, 양턱깎기가 이제 진행되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영역이 예. 비싼지 싼지 예. 그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요. 밸류에이션 체크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S&P 500이 4.65% 하락했고요. 12개월 포워드 EPS가 0.4%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그 조정된 이유로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그렇게 큰 조정이 안 나타났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페덱스에서 8K를 공표를 하면서 실적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한 6.1% 정도 페덱스가 실적 하향 조정이 있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번 주에 실적 발표인데 5% 정도 실적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DR 호튼 같은 건설업체가 2.0% 하향 조정됐고 나이키도 1.5% 그리고 레나도 건설업체인데 5.0% 정도 하향 조정이 돼서 상위 업체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류의 것들은 대체로 강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하위 업체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업체들 위주로 이익이 하향 조정되면서 실적 전체 그 S&P 500의 EPS가 한 0.4%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주가상으로는 애플이 가장 단단하게 좀 버텼고요. 0.2% 하락에 그쳤고 나머지는 2%에서 9% 정도의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가 특히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좀 잘 버텼었는데 시장 하락률 또 시장 리스크 또 뭐 리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하락률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YTD로 보면은 S&P 500이 22.5% 하락을 했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6.1%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9월 23일 기준으로 보면은 PER이 15.6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6배도 이미 깨져 있는 상태고 그러네요. 예, PBR은 3.7배, ROE는 23.8%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요 기업 PER은 주가가 좀 빠지면서 조금 더 내려왔고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24배, 25배 이랬었는데 애플은 23.4배, 마이크로소프트 22.5배, 구글은 15.9배, 그리고 아마존도 40배가 깨져서 39.9배, 메타 10.7배까지 내려왔고요. 테슬라 50.7배에서 50배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고 엔비디아 30.2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도 레벨 다운, 개별 종목도 레벨 다운 그 가운데서 일부 이슈 있는 종목들의 EPS 추정치가 활발하게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3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네. 다음 달 중하순부터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그 이후에 실적 조정치가 개별 기업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10월 또 그렇죠.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부터 그렇습니다.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질 거니까 예. 오히려 이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구간. 그러고 보니까 지난 미국 시장도 6월달에 저점을 찍고 7월, 8월까지 강했던 이유가 그때 7월, 8월이 그때도 실적이 한창 나올 때였었네요. 보니까. 실적이 한창 나올 때였었고 실적별로 개별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차별화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믿을 것은 이제 뭐 실적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 밑에 그 포워드 PER 추이 보시면은 전저점을 찍었던 6월 중순에 15.3배였고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5.6배를 기록하고 있어서 거의 주가 수준이나 PER 수준이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다는 점. 이 점은 이제 가격 매력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심리는 지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나온 그 마진댓 밸런스 신용잔고인데요. 신용잔고가 이번 달에는 좀 늦게 나왔어요. 예전에는 한 15일 정도에 나왔었는데 8월 말 신용잔고가 688빌리언으로 기록이 됐고요. 7월 대비 1.3%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시면 8월 중순에 지수 고점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소폭 큰 조정다운 조정은 없었는데 그 이후에서인지 그렇게 8월 말 신용잔고는 그렇게 크게 7월 말 대비 빠지지 않았고요. 963조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기록하고 있고 고점을 다시 좀 상기를 해보면은 2021년 10월에 기록했던 936빌리언인데 우리 돈으로 한 1,300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 평균을 보면은 18년에서 20년 한 2, 3년 정도 평균을 보면 600빌리언 정도인데 지금 수준이 그 평균보다 한 88빌리언, 뭐 90빌리언 요 정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 평균 수준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보다 이제 그 신용잔고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평균치가 워낙 그 우리가 얘기하는 통화량 M2, M2 같은 게 계속 우상향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평균치도 계속 올라오는 과정이었겠죠. 그 지난 고점 대비 2,500억 달러 정도, 250빌리언, 2,500억 달러 정도가 틀렸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니까 거의 한 350조 원 틀렸고 고점이 1,300조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960조 수준. 그렇습니다. 이게 8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이제 주가가 또 많이 빠졌으니까 좀 더 이제 틀렸을 거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아마 요즘 그 주가 하락 변동성도 이 신용잔고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Fear and Greed 인덱스는 남궁진 재훈이 설명해 줬다시피 지금 24 Extreme Fear로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6월 중순에 기록했던 전저점이 한 17 정도였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전 섹터가 섹터별로 보면 전 섹터가 좀 하락세인데 굳이 그 YTD로 보자면은 에너지하고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지수 대비로는 좀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는 22.5% 하락을 했는데 에너지는 연초 이후로 28%, 그리고 유틸리티는 0.4%, 필수소비재는 마이너스 10%,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12.9%. 이 추세가 하반기 들어서 약간 이제 빅테크나 성장주 쪽으로 그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반도체 쪽이나 IT나 자유소비재 쪽 이쪽으로 그 방향 전환이 8월 중순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좀 바뀌면서 다시 그 필반 지수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섹터라든지 IT라든지 자유소비재 이런 부분들이 낙폭을 키우면서 연초 대비로 다시 이런 그 민감한 섹터들, 경기 민감한 섹터들이 연초 대비로 다시 이제 낙폭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가격 매력으로 분위기가 바뀌면 다시 반전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지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장단기 금리차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면은 지난주에도 10년물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좀 올라서 3.68%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주에 10년물 국채가 23bp가 상승을 했습니다. 6월 14일 3.47%를 훌쩍 뛰어넘어서 3.68%, 금요일 날 조금 빠지긴 했었어요. 3.7% 이상 올라갔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좀 높은 수준에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2.37%, 그 주간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게 장기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안정돼 있다.
예. 앵커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생각보다 꺾이지 않고 있다. 네. 이 단기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면 이게 장기 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실제로 단기 인플레이션이 기대 심리가 꺾이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장기는 지금 상당히 안정돼 있지만 단기 쪽에서 지금 굉장히 사고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단기 쪽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 금리는 1.32% 이게 10년물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거니까 요거는 1.32%를 기록하는 게 당연하고 장기물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주 대비 24bp가 올랐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다시 그 마이너스 폭이 확대돼서 마이너스 0.51%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2년물이 지금 4.2%입니다. 네. 아까 10년물이 3.68%였는데 2년물이 4.2%. 지난주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31bp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간만에 또 회사채 금리도 동반 상승해서 AAA가 4.65%를 기록했는데 지난주에 17bp가 상승을 했고요. BAA 등급은 5.78%를 기록하면서 지난주에 21bp가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도 잠잠했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전반적인 금리가 동반 상승하다 보니까 같이 따라 올라간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역시 올랐는데 하이힐드가 9.09%로 지난주에 45bp 올랐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그거보다는 좀 덜하게 올랐는데 12bp 정도가 올랐습니다. 5.12%를 기록을 했는데 잠깐 그 밑에 하이힐드 스프레드 쪽 보시면은 지금 5% 조금 5%를 약간 좀 넘어서는 수준인데 정말로 위기 때 보시면은 코로나 때 보시면 거의 10%, 11% 막 이상 갔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 이제 금융위기, 네. 또 시스템 위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스템 위기나 금융위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샥이 올 때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5%가 아니라 10%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너무 이제 공포에 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힐드 자체는 이제 9.09%로 지난 예. 고점이었던 이제 11%대에 근접하다 보니까 예, 이게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예, 싶을 맞습니다. 수가 있는데 시중 실세 금리 자체가 이제 올라오면서 맞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나 우량 회사채 금리나 다 같이 지금 올라와서 예,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는 게 중요한데 예,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지난 위기 상황 2008년이나 이번 코로나 위기나 보면 전부 다 10% 넘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겨우 이제 5%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상품 시장 쪽에서 유가가 78.7불을 기록을 했고요. 지난주에도 7.1%가 빠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실물 시장의 어떤 투기적 수요 또는 실질 수요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그 카운트는 3개가 올라서 60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구리 또한 3.37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에 5.3%가 빠졌고요. 천연가스가 미국에서 거래된 천연가스 기준으로 6.8불 기록인데 고점 대비 30%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에서 거래되는 도매 천연가스 가격 TTF라고 하는데 네. 이게 185.5유로를 기록을 했고요. 고점 대비 45%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전쟁 전 있잖아요. 전쟁 네. 전까지 가려면 이제 이게 185에서 한 150 정도까지 좀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단기 낙폭은 상당히 좀 가파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단기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에 3.2% 올라서 113.19를 기록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1421.3원, 지난주엔 0.4%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피 쪽 보시면은요. 코스피도 한 3.9% 지난주에 하락을 했고요. EPS가 계속 좀 빠지는 것이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데 지난주에도 0.9%가 하락을 했습니다. EPS 빠진 거의 주요 요인으로는 하이닉스가 6.2%가 하락을 했어요. 네. 마이크론도 뭐 하향 조정. 예, 그런 마이크론도 하향 조정했고요. 이번 주에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체크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8%가 하향 조정이 됐고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변함은 없었습니다. 주요 기업 위주로 또 그 시장 리스크 영향으로 삼성전자 3%가 주가가 하락했고요. 엔솔이 좀 버티다가 지난주에는 9% 정도 하락을 했고 하이닉스 8%, LG화학 뭐 4.9%, 현대차 기아도 좀 버티다가 한 5%, 4% 뭐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 영향의 뭐 모멘텀인지 몰라도 KB금융이 마이너스 1.4%로 좀 선방을 했고요. 다른 금융주들도 생보주, 보험주 이런 위주로 조금 다른 섹터 대비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예. 지난주에 그동안 잘 버티다가 예. 현대차가 마이너스 5%, 기아차도 마이너스 4.3% 빠지긴 했는데 예. 그 미국의 자동차 주가 예. 보셨으면 예. 있겠지만 포드가 마이너스 한 18% 빠졌고 맞습니다. GM이 마이너스 한 13% 빠졌고 예. 그 지난주에 이제 포드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 예. 포드만 빠졌나 봤더니 GM도 13%나 빠졌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마저도 지난주에 이제 9% 빠진 거 보면 예. 이런 강달러 상황에서는 예. 미국의 자동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런 부분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주가가 저는 지난주에 4~5% 빠졌으니까 좀 실망스러울 수는 있는데 미국의 자동차 섹터가 큰 폭으로 빠진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 그래도 뭐 선방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방하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이 계속 예, 좋아지고 있잖아요. 좋아지고 그죠? 있고 아마 엊그제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네. 이번에 현기차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라고 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실적을 한번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좋으면 이제 주가가 비싸야 되는데 예.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나 방금 싹 봤더니 현대차가 PER 6배, 예. 기아가 PER 5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주가가 내려오면서 PER 수준도 내려왔고요. 하이닉스 뭐 8.2배, LG화학 15배, 그리고 삼성전자가 9배 정도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YTD로 보면은 우리나라 주가가 한 19.98% 거의 20% 정도 빠졌고요. 예. 아까 미국도 한 22% 정도 YTD로 하락을 했는데 비슷한 예. 수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9.8% 하향이 조정이 된 상태고요. 국내 금리하고 증시 주변 자금 잠깐 체크하고 가시면은 국내 금리도 지난주에 꽤 많이 올랐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35bp 올라서 4.12%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앞자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년물이 4.2%, 이것도 주간 기준으로 43bp가 올랐고요. 그래서 3년물이 좀 더 많이 올라서 장단기 금리차 10년에서 3년을 뺀 장단기 금리차는 우리나라도 역전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마이너스 0.09, 9bp 정도 지금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 국채 10년, 3년 요 차이보다도 예. 우리나라 10년물과 미국의 예. 국채 10년물 요 차이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예. 다들 이제 자꾸만 정책 금리가 이제 미국이 더 높아졌으니까 예.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예. 지금 또 무역 수지도 적자인 상황이니까 예. 여기서 이제 자금까지도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10년물이 이제 3.7을 살짝 뚫었다가 3.68이에요.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2%.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50bp 이상 우리나라 국채 10년물이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만 가지고 정책 금리를 가지고 이제 정책 금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동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채권 투자하는 분들이 금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글로벌 채권 펀드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그 나라 이제 환율의 방향에 대해서 가장 큰 고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아주 저평가되고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국채를 저평가되어 있는 환율 상황에서 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 원화 자산이 다시 강세로 가고 원화 자산의 수익률도 강세로 가고 그러니까 통화도 강세로 가고 자산도 강세로 가고 하면 이중적으로 외국인 시각에서는 그 양쪽에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양방으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워낙 이제 통계치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20년, 10년, 20년 평균 환율이 1,130원 수준이라고 그때 강원구 작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뭐 1,400원 수준이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봐집니다. 증시 주변 자금 잠깐 보시면 투자자 예탁금이 51.5조 원이고요. 그 주간 기준으로 1.1조 원 정도 줄었고요. 시정용자가 18.9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빠지는데 아마 이번 주에 좀 충격이 있을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0.2조 원 정도 빠진 상황이고요. 거래대금은 13.9조 원, 금요일로 해서 2.3조 원이 좀 빠졌고 거래소 7.4조 원, 코스닥 6.5조 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시 주변 자금까지 잘 체크를 해주셨고요. 아까 우리 남궁 주임 그 주임이 그 골드만삭스가 이제 S&P 500의 지수의 타겟을 4,300에서 3,600으로 내렸더라고요. 골드만삭스가 조금 이제 항상 보면 약간 뒷북치는 뒷북이죠.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요 하향 조정한 게 바닥에서 하향 조정한 시그널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골드만삭스가 사실 유가 같은 경우도 다 올라간 다음에 더 올라간다고 하면 그게 사실 꼭지였죠. 그게 저희는 이제 경험을 해서 알거든요. 2008년도에 146불 찍었을 때 딱 그때 200불 간다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36불 바닥 찍었을 때 그러고 나서 딱 6개월 뒤에 36불을 찍는데 그때는 또 밑으로 뭐 10불인가 20불인가 항상 보면 이제 약간 좀 늦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는 하겠지만 이상하게 골드만삭스는 공포스러운 국면에서 가장 이제 익스트림 피어 국면에서 더 울트라 익스트림한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9월 26일 월요일 채플 및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최일호 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